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웃으면서 헤어졌고 큰 말다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괜히 속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었을까? 저 사람 오늘 나를 만나고 나서 피곤했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진심을 다하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솔직해야 진짜 친구고 마음을 열어야 오래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배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관계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진심을 전부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하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50 이후 체력도 줄고 감정의 여유도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사람 관계가 곧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 앞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느냐가 하루의 기분을, 나아가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심을 다할수록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 5가지는 조금 감추세요.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늦게 말하고, 조금 부드럽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사람을 만난 뒤에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줄어들고 관계 때문에 밤에 뒤척이는 일도 훨씬 적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사실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 문제도 걱정이고 앞으로의 삶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냥 그럭저럭 지내.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의 무게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사람도 힘든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밝게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정작 가장 힘든 사람은 가장 씩씩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번 만날 때마다 모든 걱정을 쏟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좀 지치긴 한데 잘 지나가겠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심은 담겼고 부담은 덜어낸 말입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자식이 어떤 차를 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부러움이 생기고 내가 어렵다고 하면 안쓰러움이 아닌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난 그런 건 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비슷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앞서 나가거나 혹은 너무 뒤처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이 생깁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걱정을 하고 비슷한 하루를 살아간다고 느낄 때 사람은 마음을 놓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 자산 이야기, 자식 자랑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굳이 옳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친구가 감정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단숨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편안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입장에선 많이 속상했겠다. 이 한 발짝 물러난 말이 상대를 내 편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이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오래 곁에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이미 알고 있어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어주십시오. 누가 누구와 다퉜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다 알아. 이 말은 상대의 말문을 닫게 합니다. 반면, 그랬구나. 처음 듣는 이야기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줍니다.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함이 아니라 이야기의 순서를 지켜주는 예의입니다. 먼저 말하게 해주고 먼저 감정을 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헤어질 때는 반드시 좋은 말로 마무리하십시오. 사실은 조금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썩 즐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서기 전에는 꼭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서 참 좋았다. 이야기 나누니까 힘이 된다. 사람은 대화의 내용보다 그 만남의 마지막 인상을 오래 기억합니다. 헤어질 때 들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전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늘 부드럽게, 따뜻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진심을 다했지만 상처받았던 관계를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어내고 조금 포장하고 조금 늦게 꺼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참 편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연락했는데 요즘은 뜸해진 사람. 별 뜻 없이 던진 말 때문에 어색해진 관계. 오늘 나눈 이 5가지 이야기가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기술은 결국 말의 기술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말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말. 내가 옳다는 말보다 상대를 이해해주는 말.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관계를 남깁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넓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를 훑어보아도 선뜻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느낌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어릴 때는 비슷한 동네, 비슷한 형편, 비슷한 고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는 모습도 관심사도 삶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 뚜렷해집니다. 공유할 이야기가 줄어들고 함께 걷던 길이 갈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가 정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깨달음입니다. 50을 넘어서면 사람은 점점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움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다시 사람을 배려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더 잘 사귀는 법보다는 사람 때문에 덜 상처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진심을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은 적이 참 많습니다. 도와줬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믿었는데 돌아온 말에 마음이 다치고 솔직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긋났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설렘보다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괜히 만났나 싶고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더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덜 말해도 괜찮고 모르는 척해도 괜찮고 항상 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온도를 맞추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예전보다 덜 힘들다. 그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으신가요? 예전엔 가깝게 지냈지만 요즘은 어색해져 버린 사람.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하나만이라도 떠올리며 다시 말을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편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함께 있을 때 숨이 편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생각보다 덜 외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남겼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삶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